시황센터입니다. FOMC 회의록을 공개해보니 미 양적 완화 축소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그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엔 여전히 불안 심리가 짙게 깔려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한 20포인트 정도 빠진 1847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4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현재는 그래도 조금 상승폭을 줄여가는 상황이지만 전일 대비 한 18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한 1% 하락한 184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 76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 한 800억 원 정도 매수했던 기관, 현재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한 3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좀처럼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삼성전자는 0.08%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특히 포스코가 1.7%, 2% 정도 빠지면서 30만 원 초반선까지 내려왔습니다. 31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기아차는 1% 정도, 현대차는 0.2% 정도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SK하이닉스는 0.1% 정도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28,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오늘장에서 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짙게 깔리면서 3만 원대 다시 회복을 위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3%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SK텔레콤은 각각 2%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한 2% 정도 빠진 520선이 무너졌습니다. 5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빠진 524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더니 현재는 그래도 좀 하락폭을 좀 줄여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전일 대비 10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2% 하락한 5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 2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한 5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7거래일 만에 매도를 보이면서 코스닥의 투매 분위기를 좀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1.6%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CJ 오쇼핑은 각각 2%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3.6%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2만 원 선이 무너진 1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동선은 1.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GS 홈쇼핑도 2.3% 빠진 20만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너지 정책 수혜주로 꼽혔던 포스코 ICT가 오늘장에서 2.6% 빠지면서 9,000원대 중반대로 내려왔습니다. 9,610원에 움직이고 있고 시젠의 3.3% 하락이 나오면서 5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9원 정도 급등한 흐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한 6원 정도 상승한 1124원 2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 FOMC 회의록을 공개해보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기정사실화된 것인데 하지만 시기와 정확한 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불안 심리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 연준이 공개한 이제 FOMC 회의록 위원들이 대부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조금 전에 발표된 중국의 PMI가 좋게 나타나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가 전반적인 강세가 둔화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상승폭을 조금은 하락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원 정도 급등을 했고요. 112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봤고요.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한 1%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투매가 보이면서 2% 급락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 이 3일 연속적으로 좀 시장에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충격의 근원지는 역시나
이 FOMC 의사록의 공개였습니다. 의사록의 충격이 1차적으로 좀 미국 시장을 출렁이게 했고 글로벌리 마켓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연방준비제도 쪽의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10월, 12월 올해 남은 이 세 차례 FOMC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좀 줄이기로 사실상 좀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일단 구체적인 시기를 놓고서는 역시나 각 진영의 어떤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의원들이 9월에는 좀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만약에 경기 회복세가 꾸준히 예상대로 지속되면 하반기 중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다라는 이 벤 버냉키 의장의 의견을 좀 지지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양적 완화 축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양적 완화의 축소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알았기 때문에 뭐 충격이 좀 덜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또 이머징 마켓과 관련된 아시아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인도네시아인데 공통점은 일단 무역 수지가 좀 적자라는 부분 이 부분이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무역 적자가 이 외인 자금의 어떤 유출을 굉장히 좀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아시아 쪽 특히나 이머징 마켓 쪽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회수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90년대 외환 위기와 같은 모습들을 좀 흘러는 가고 있지만 과연 그때 충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아시아발 쪽의 금융위기 역시도 우려감들을 좀 재차 좀 자아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시장 충격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현물을 좀 팔면서 선물을 좀 담아두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간 선물 매도한 포지션보다 오늘 매수한 포지션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전매수 다시 좀 환매수 그러니까 환매수하는 부분이 오늘 좀 나오느냐 이 부분을 가늠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좀 모자란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중국 쪽의 지표는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중국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리스크는 굉장히 좀 상승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TX 그룹주가 자금 수혈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룹주 내에서도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STX 패노션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세한 특징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사실 STX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자금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산업은행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역시나 법정 관리 중에 있는 STX 패노션에 대해서 운영 자금을 좀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뭐 이 산업은행 내부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지원 방안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패노션만 급등은 하고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뭐 중장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기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회사 경영을 좀 잘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자금 지원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이 안정화 정책 정도로 좀 반응을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실 전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전력난이 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날씨의 변화도 있었고 환경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끝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전력난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일단 한국전력의 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기 수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전력은 어느 정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랜만에 콘텐츠 업체들이 좀 간만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미디어 업체들이 좀 상승을 하는데 일단 역시나 좀 조정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최근에 특히나 이 레저, 특히나 영화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많이 거쳤고 그리고 반등을 조금씩 보여주는 모습. 물론 시장 상황 때문에 다들 조금 그 힘을 크게는 발휘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콘텐츠 미디어 업체들도 충분히 주가 상승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시장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이 콘텐츠 미디어 업체들도 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5장 투자 전략을 듣기 전에 미국의 FOMC 회의록 결과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번 벤 버냉키 의장이 빠진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미 양적 완화 정확한 축소와 규모,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그 규모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 정확한 시기를 좀 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수장인 벤 버냉키 의장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잭슨홀 미팅보다도 오히려 FOMC 의사록 공개 쪽에서 조금 더 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FOMC 의사록 공개에서도 이 당장의 9월의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줄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정확한 시기와 규모를 좀 정하기에는 분명히 미국 쪽에서도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경기가 개선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신호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좀 이러한 코멘트는 시장에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코멘트들은 오히려 이 FOMC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서 5장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의사록 공개 충격에 이어서 일단 잭슨홀 미팅도 좀 주목은 하는데, 의사록 공개와 어느 정도 좀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중국 개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안 좋다면 중국 개선이 된다고 해서 단기간으로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기적으로, 중기 이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 국내 시장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매도 충격, 그렇게 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은 많이 갖고 간 날 이후에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포지션의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끝은 아닐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철저히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한 결단력도 필요한 시장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마지막으로 코스닥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 어떻게 시청자분들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조금 시간 텀을 가지고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간이 분명히 해결은 해주겠지만 그 시간이 꽤나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고 그 또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민아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HSBC PMI 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지표가 하락하는 우리 시장에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지표 발표 후엔 잠시 낙폭을 줄이기도 했으나 다시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후장 갈수록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요. 선물점에서 환 매수해주고 있지만 그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상황 좋지 않죠.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적 분위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선물방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시장 힘듭니다. 하지만 멘토님 전략대로 오늘 오전 240에서는 짧은 트레이딩으로 되겠다면 좀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앞서 살펴보라고 언급한 외국인의 매수 청산 규모 좀 늘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분석과 함께 전략도 짜주시죠. 네, 일단 시장의 확률과 통계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전일 이제 1조 규모가 확대가 나온 것이 아주 오래간만에 출회가 좀 되었습니다. 늘 그 출회가 나오고 나서의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큰 이벤트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현재 시장의 모든 여론몰이들은 시장의 급락, 그러니까 조금은 단기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자금들은 일단 빠져나가서 현금화를 채우자라는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조금만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라면 만약 조금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들고 가보자. 그 발상과 똑같은 시점에서 오전장에서 무조건 저점에 물려 죽어도 좋으니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고점을 좀 빠르게 뚫어낼 수 있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P 레인지 범위에서 내려오지 더 추가 상승을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수급적인 부분은 조정 추세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갭 이후 갭이라는 거 아침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먼저 화면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가 좀 현명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모양의 징후는 중요 자리 부분을 이탈을 하면서 갭으로 떨어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과 같은 괴리율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 갭 자체는 약했지만 이날의 갭은 매우 컸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바닥을 만드는 패턴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의 징후를 같은 커플링의 반복 속도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오늘과 내일이 힘들 수는 있어도 주초 쪽에서는 좀 웃을 수 있다라는 자리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일봉상으로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평선들이 언급되는 글쎄요. 파생시장에서의 이평선의 중요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물에서의 이평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론자 중에 하나인데요. 선물시장 쪽에서의 파생시장에서의 이평선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돌파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길어온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범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도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장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기술적 반등은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1차로 아주 짧게 봐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영역분들은 시장에서 프로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그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요. 개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겠죠. 오늘 시장의 변동적인 측면을 한다면 외국인들의 포지션 쪽에서의 속도론을 놓고 봤을 때는 매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폭이나 줄어드는 하지만 매수 우위 쪽에 청산성의 일부가 좀 걸려있는 상태지만요. 시장의 변동의 큰 범위들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급반등을 연출하고 순간적으로 내려온 자리 이 자리에서 변동이 누가 만졌는지를 보면 아하 개인이었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시장이 올라갔다가 다시 재차 내려와서 역시 하방이 맞구나라고 얘기를 할 때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 즉슨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누구다? 바로 개인이다. 외국인도 투신도 자 투신 오늘 종합상으로 놓고 보시면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앞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좀 다시 한번 좀 보자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 현재 기준의 투신 쪽의 포지션 자체가 투신 쪽, 기관 쪽이 말고 다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승부수를 띄운 부분에서 저 고점에서 손실이 발생이 됐던 구간들을 정리하고 지금 일단은 다른 포지션을 준비한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어제 급작스럽게 1조를 뺀 것은 옵션 쪽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옵션 쪽의 포지션 드라이브, 즉 저희가 핸들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면 돈 XR이라는 표현과 함께 돈으로 장난을 칠 수밖에 없었죠. 자, 장난이란 표현이 좀 거슬릴 수는 있지만 그 말은 한쪽으로의 베팅을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1조가 넘는 규모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현재 옵션 시장 쪽의 흐름을 보면 콜옵션 쪽에서의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 모두 다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풋옵션 쪽에서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하방의 시그널이 아직까지 맞구나 라고 해석하시기에는 분명하게 어블 형성이라는 부분이겠죠.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풋옵션의 매수 포지션은 절반 가까이가 청산성의 정리와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정도이지 아직 옵션 쪽에서 포지션을 완벽하게 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관망세 속에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일단 첫날, D-Day 중에서 첫날이 좀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 이제 그 부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선물 매도 쪽이 선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쪽으로서 놓고 보면 프로그램 역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백워데이션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전일 백워가 상당히 깊게 조금 오래간만에 들어오고 난 뒤에 반등 자체를 가져왔던 오전장의 지지력, 그러니까 추가 물량이 나오지 않게끔 유지를 하다가 다시 한번 백워데이션 상태가 깊은 백워 상태로 제자리로 회귀를 하는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 쪽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모습이고요.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현재 기준에서 오후장 역시 반등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장 전략으로 보면 제가 첫 번째 문구가 매력 전 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 부분이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겠죠. 현재 기준에서 옵션 쪽의 포지션을 좀 놓고 보자라는 거죠. 가격적인 매력 부분을 좀 놓고 보면 현재 등가인 240 상품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의 콜옵션의 프리미엄 속도 자체도 현재 디스카운트 부분 풋옵션 쪽이 순간적으로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리미엄은 15% 내외. 자, 가격 매력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시장의 가격 매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자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청산 확대 견인하는지 좀 보자.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오늘 종가는 결국 결론은 양봉이다 라고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이요, 조금 오전보다 조금 낮춘 것 같은데요. 241점, 15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는 240.20으로 설정을 합니다. 20을 올라타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하단 밴드 오전과 같은 모습 속에서 238.10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1시 42분까지 주가의 선물지수가 240.20을 올라타면 오늘은 정확하게 주쌤의 전략이 좀 더 확답을 주는 도장이 찍히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은 갭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발생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기준에 마지막 단기 트레이딩을 보실 분들은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청산 규모 역시 확대되는지 확인하고 오후장 쉬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신흥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아시아시장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국내 증시는 안전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자세하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흥국의 우려, 시장의 의견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게 자금 이탈이죠. 현재 어느 정도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이탈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도 시장에 대해서 환율이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금융위기로 좀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구 전략에 대한 부작용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아시아 시장의 환율 변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인도의 루피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지금 현재 루피화가 지금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신흥국가 쪽에서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채권 쪽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채권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채권 금리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다소 이제 우려감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DS 프리미엄도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신흥국가 쪽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우리나라 시장은 좀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시장에서도 함께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차별화를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외국인적인 이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국내 시장 좀 반사 이익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예,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도 비껴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과거의 한머니에 대한 흐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표,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아시아 신흥국가의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수준까지의 한머니 유입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 국가별로 한머니에 대한 유출입 규모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상당 부분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과거에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좀 일정한 부분들을 유지가 되고 있다가 다시 유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인도와 인도네시아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서 금융위기를 겪고 났을 때는 상당히 좀 유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인도 쪽에는 한머니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한머니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한머니가 유입이 되고 있던 부분들은 다시 이탈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신흥국의 한머니에 대한 유출입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좀 보시게 된다면 과거와는 상당히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순유출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머니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출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차별화가 나올 수 있나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흑자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에 대한 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모습들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회복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의 외국인 매매 패턴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다른 신흥국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즉 한 머리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요. 우리나라와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8월 달 이후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 글로벌의 증시의 흐름들인데요.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혹은 신흥 국가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약세를 기록한 반면에 우리나라 대만 시장은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대만과 한국 시장 같은 경우 IT 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IT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 마찬가지로 보시게 된다면 분기별 외국인 쪽에서의 매매 행태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가 쪽은 대부분 다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쪽에서는 3분기 한국과 대만 쪽에서는 매수사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국내 증시도 단기적으로 자금 이탈을 좀 피할 수 없겠지만 분기별로 본다면 여전히 자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인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한번 살펴볼게요. 예,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은 전기 전자 쪽 그리고 나서 자동차 쪽 섹터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경기 민감 섹터들 조선 쪽이나 철강, 기계 이런 쪽 화학 쪽 섹터에서도 일정 부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주로 매수했던 부분들은 전기 전자 쪽 섹터로 일단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 쪽에서 좀 대량 매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향후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전환이 됐을 때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섹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엮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D 프린팅 쪽에서도 관심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일본 쪽에서 태양광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원자력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재생 쪽으로 좀 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태양광 쪽에 대한 업황이 어느 정도 크게 좀 바닥을 치고서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 SDI라든가 효성 그리고 S에너지 그리고 OCI 이런 정도 쪽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1% 이상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크게 낙폭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장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까요? 예, 우선적으로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184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838포인트 부근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1800포인트는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갭을 메우러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금일 1836포인트 부분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구간대에 자그마한 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갭을 일단 메워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 자리대를 다시 한번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지라인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하순경에 형성되었던 일단 이 1800포인트대 부분 이 갭은 메우러 내려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이 금일 흐름들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이 부분들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반등에 대한 목표치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870포인트 정도 때까지 좀 짧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환율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현물 매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도 일단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1130원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 현물 매도세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각으로 시장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중국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이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건 좀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비추세 구간에서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네. 여전히 비추세 구간 쪽에서 지금 현재는 중기 추세를 좀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세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줄 거냐, 그때까지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시장이 약세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강세장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국의 자금 이탈 우려 우리 시장은 과연 안전지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중국발 호재에도 여전히 우리 시장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3S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9,300원이고요. 손실 중에 있으시죠. 다음 종목은 디스텍 시스템입니다. 매수가가 1,350원입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요? 인천에 거주합니다. 네, 인천에 계시고요. 예. 예, 오늘 3S와 디스텍 시스템 두 종목 살펴봐드리면 괜찮을까요? 예. 예, 어머니 혹시 지금 TV 시청 중이신가 봐요? 예. 죄송하지만 저 TV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일단 3S 같은 경우 좀 손실이 많으시던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보니까 올해 초 한 2월, 3월 달 그때쯤 사신 것 같은데. 예. 예. 아, 추천을 받으셨나 봐요? 아니면 뭐 방송을 보시고 사셨는지? 방송에 네. 전문가님 추천하시는 거 보고 네. 샀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손절가는 그럼 지키지 못하신 건가 봐요? 손절가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손절을 못했어요. 아, 그렇게 손절 처리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쭉 떨어진 상태인데 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이전에 이거 문자로 3S 한번 상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문자 상담해본 일은 없어요. 없어요? 다른 분인가 봐요. 그럼 다른 분이신가 봐요. 그 제가 예. 3S를 따로 그 이전에 문자 상담을 한번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3S하고 디지텍 시스템 두 종목 볼 건데 예. 예, 어느 거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뭐 편하신 대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저도 얘기했던 그 3S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 예. 자, 이거 뭐 그 어떤 전문가님께서 추천을 하셨는지 뭐 저가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좀 그래요. 그 3S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3S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이 그렇게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조금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아는 바가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업적인 내용들 뭐 이런 거 회사 어떤 중간 내역들급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 부분 조금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TV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화면에 지금 차트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자, 그 최근에 주가가 지금 그 좀 덜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위쪽에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또 조금 많이 있죠. 예. 자, 화면 위쪽 표시해 볼게요. 자, 요 부분하고요. 자, 요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요쪽이 거래량이 더 많죠. 예. 거래량이 현재 그 주가는 덜 빠진데 거래량은 더 많다는 거. 아직까지 악성 매도 물량은 거의 다, 악성 매도 물량이 전부 출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제가 사업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이제 차트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제가 보기엔 더 빠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등을 줄 가능성도 조금은 떨어진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이전에 문재인 테마주인데, 자, 바른손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시세가 1차적으로 한번 났죠. 시세가 강하게 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히 여기 부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소멸이 되죠. 예.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짧은 반등이라도 이렇게 나오지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주가가 하락 구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악성 매도 물량이 거의 다 계속 소진이 돼 나간다는 신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보세요. 거래량이 소멸되니까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소진되니까 짧은 반등 한 번씩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가면 갈수록 반등폭은 작죠. 예. 그러니까 세력들이 남아있는 물량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바른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이 소멸이 소진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그 어머님이 갖고 계신 3S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래량이 바른손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많죠. 이쪽을 보시면은. 예.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덜 빠지더라도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 특이한 호재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종목을,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더라도 좀 전에 바른손이라는 종목에서 보셨듯이 시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매도하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저도 예.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손실 처리를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요. 아, 일단 조금 매도의 생각은 좀 없지 않아 좀 있으신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최저점이 어쨌든 5,000원이거든요? 예.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 될지 모르겠지만, 9,300원에서 지금 5,500원까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5,500원에서 5,000원까지 더 빠진다고 해서, 손실이 갑자기 너무나 확 늘어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000원에서 5,250원 있지요. 5,000원, 네. 그냥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일단 못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조금 매도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S3S에 관한 부분은 5,000원에서 5,500원 지지 반지 못 반지 그것만 보고 조금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어떤 차트적인 참고를 좀 하시겠다면 바른손 있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바른손 있죠. 예.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000원에서 5,500원 지지 못 받으면 일단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예. 자,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요거는 조금 너무 좀 아쉽네요. 이게 조금 아쉬운데, 이게 최근에 조금 7,000원에서 9,000원까지, 9,000원 가까이까지 올라왔는데, 예. 이게 최근에 반등을 준 게, 이게 최대 주주가 좀 바뀐 건 혹시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이게 원래 그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지금 최대 주주가 엠피텍이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엠피텍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주주사가, 최대 주주였는데, 최근에 그 반등을 준 게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대주주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최근에 좀 반등을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9,000원 이상 정도 가격 주면 딱 손절하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게 그 아침 쪽하고 좀 상황이 더 달라져가지고 지금 6% 넘게 또 빠져버리고 있고요. 이거 혹시 요 종목 근데 디지텍 시스템은요. 예.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던데요. 예, 그 최근에 들어왔죠. 예. 자, 같이 볼게요, 그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날짜를 보면은 7월 15일부터 이렇게 빨갛게 선이 위쪽으로 올라가지요. 예. 이게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이 국인 매수 자금이 들어온 게요. 제가 보기엔 뭐 순수하게 외국인이 맞나 이런 의심이 조금 드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최대 지수가 바뀐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엠피텍이라는 회사가 최대 지수로 올라왔는데 이 회사가 지분을 매수를 하면서 경영권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경영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향후에 M&A 얘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M&A 그 합병 있잖아요. 합병. 회사 두 개 합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외국인들 제가 들어온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최대 주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엠피텍이라는 회사로 바뀌게 되면서 그게 조금 약간 소멸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 끊겨버리고 외국인 매수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부터 지금 이제 외국인 매수 안 들어오죠. 매도로 돌아섰죠. 예. 거기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디지텍 시스템이 오늘 6% 넘는 급락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연유로 혹시 이 종목을 사신 거예요? 그 전문가님 추천 보고 그냥 구매를 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거기서 손절가 얼마 제시하던가요? 그걸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이게 지금 터치 패널 관련해 가지고 삼성 쪽하고 지금 매출도 지금 현재 거의 조금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죄송한 말씀인데 3S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7천 최대한 많이 보시더라도 저는 조금 팔았으면 좋겠거든요. 팔았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보시더라도 7,500원 만약에 못 지키면 요것도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당장 매도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오늘 저하고 그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3S하고 디텍 시스템을 좀 보시면서 한번 매도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정도 좀 해보세요. 예, 그래서 디텍 시스템은 7,500원, 그리고 3S는 5,000원에서 5,500원 못 지키면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 로봇이 들어왔는데요. 2443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3,210원이고 비중이 10%. 해지나 화요일에 상담 받으신 분인데 다시 한번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그때보다 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정태현 팀장님, 유진 로봇 좀 AS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할까요? 화요일 날 제가 네, 가지고 맞아요.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하루만 좀 더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뭐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와서 정말 좀 먼저 죄송하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하루만 그날 3,100원 정도 바짝 다가섰을 때 매도하고 쉬고 싶다고 이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하루만 더 지켜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요거는 지금 3,21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들썩이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창조과학
대한 얘기가 나오게, 뭐 창조 경제가 뭔지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하고요.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와 마찬가지로 요 종목은 뭐라 해야 될까요? 저출산 관련은 아니고요. 어쨌든 아가방과 연관돼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된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은 제가 어제까지만 보자고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안 팔라 그랬으니까 제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했기 때문에 2,600원 있지 않습니까? 2,600원이 지켜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2,600원도 이탈해버리게 된다면은 요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3,070원 상당히 저도 아깝습니다. 아깝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기 1억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원만 안 깨지면은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2,600원이 지켜줬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는 제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유진 로봇 2,600원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나노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나노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네, 15,700에 50%요. 15,700원에 50%. 네, 예, 좀 안타깝지만 최근 한 4거래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도 물론 안 좋긴 그렇죠. 했지만 예. 네. 오늘도 한 4%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 비중이 50%시라고요. 네네. 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나노스 의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까요? 이게 예. 지금 뭐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저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예. 그 향후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사시고 난 다음에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3일째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버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예. 요거는 시장 때문에 빠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자, 예, 화면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죠. 이게 8월 20일 날 550포인트 시가 만들고 난 다음에 519포인트까지 밀려버렸죠. 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나노스가 15,000원 부분에서 버티다가 빠진 이유가 시장 때문에 한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게 저점 있지 않습니까? 저점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일단 이제는 좀 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시장이 더 빠지게 되면은 나노스도 마찬가지로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 일단은 뭐 지금 순수하게 뭐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게 상승 출발점이 가격대가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12,000원 정도 갈 거네요. 여기 1차 눌림목 보이고 나서 이렇게 2차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차적으로 12,000원 부분에선 일단 하방경성이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2,000원에 대한 어떤 하방경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조금 괜찮아져야 하방경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가 괜찮으실지가 제가 먼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 궁금한 게 이게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안전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저는 일단은 뭐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은 회복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문제니까요.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건 시장이 괜찮아지면은 반등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회사는 괜찮은. 예, 회사죠?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인 건 아시지요? 예. 그 블루 필터하고 IR 필터 만들고요. 삼성전기에서 분사돼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그 IR 필터하고 블루 필터 얘기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경쟁 회사가 옵토론텍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혹시? 예. 알고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시장 빠지기 전에 옵토론텍 차트 좀 볼게요. 요거는 시장 빠지기 전에 보시면은 이게 12,000원 지지받고 12,000원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을 줬죠. 예. 근데 똑같은 회사인데 나노스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은 나왔는데 반등을 못 주고 있죠. 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블루필터하고 아이어 필터 관련해서는 아마 나노스보다는 옵트론 쪽에 기관 매수가 덜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나노스로 넘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그 부분, 일단 이게 그 갤럭시 S4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아버님 말씀하신 것은 막 갤럭시 노트 3에도 그 반영이 될 겁니다. 예. 될 건데, 근데 한 가지 더 기다려야 보셔야 될 된다고 부분, 그러는데. 말씀하세요. 예,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 의견도 뭐 맞을 수가 있겠는데 그 의견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럼 네. 저도 제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전에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채용이 될 거고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갤럭시 S4하고 노트 3에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스마트폰 시장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갤럭시 S4라든지 노트 3 같은 하이엔드 그 비싼 제품들 말고 지금 중저가 제품들 얘기 많이 나오지요. 네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베트남에 공장 증설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베트남에 공장 증설한다는 건 동남아 시장 쪽으로 어쨌든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남아 시장이 어쨌든 신흥국이기 때문에 비싼 제품보다는 조금 가격 싼 거 있죠. 중저가 있죠. 보급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옵토렌텍이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여타 LG라든지 그리고 소니라든지 여타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ZTE까지 그 제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제품을 나눴으니 옵토렌텍을 선택하냐면은 저는 옵토렌텍을 좀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 팔로가 이 회사가 더 옵토렌텍이 더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님도 그 들으신 정보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반등을 줬을 때 나노스를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옵토렌텍을 갖고 갈 것인가 그걸 조금만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버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거는 12,000원을 일단은 못 지켜주면은 잠시만요. 코스닥 시장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코스닥 시장을 보시고 이게 적어도 510포인트 요 부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요건 일단은 다시 사더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 의견도 참고해보시고 제 의견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결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사이버 결제예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네, 14,450원에 10%인데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 예, 최근에 좀 한국 결제, 이런 전자 결제 관련주 흐름 참 좋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좀 시간 관계상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참 사시고 난 다음에 이거 종목도 좀 빠지고 있는데 좀 아쉽네요. 그죠? 네,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다. 이게 지금 이니시스하고 모빌리오는 참 잘 버티는데 요것만 현재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단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세요? 전 단기를 보고 들어갔는데요. 단기요? 단기로 보고 보니까. 예, 단기로 보고 장기 긴 거요? 장기? 단기를 보고 갔는데. 아, 짧게. 예. 어머니 그러면 이거는 짧게 보고 들어가셨다면 이거는 매도 좀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게 날짜를 보면 그저께부터 빠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8월 20일부터 빠지는데 이게 8월 20일부터 코스닥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무너지니까 영향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서둘러 파는 것도 조금 아쉽지만은 요거는 오늘 종가 쪽 한번 보시고요. 네. 13,000원 위쪽에서 마감이 되면은 내일 쪽에서 혹시나 반등 나오면 그거 이용해서 짧게 보셨다기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짧게 보셨다기 말씀인데 만약 오늘 쪽에서 13,000원 지켜주면서 내일 쪽에 반등 나오면은 요거는 일단 좀 잘랐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만약에 장기로 본다면 괜찮은 종목입니까? 장기로 본다면은 괜찮아요. 이게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MRO를 해갖고 소모성 자재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죠? 아이마켓 코리아. 아이마켓 코리아에서 지금 소모성 자재, 그러니까 사무실 들어가는 소모성 제품들을 제품들 파는 사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이트에 결제를 이 회사가 하반기에 갖고 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비자카드 자회사 사이버소스라는 회사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해외 쇼핑몰 관련 사업도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근데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장이 얼마만큼 잘 버텨주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호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종목은 지금 호재가 지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보신다면은 그거 보고 일단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단기로 보신다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자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매도 네. 후에 언제쯤 다시 재매수하면 될까요? 매도 후에 요거는 시장 괜찮아지면 무조건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510포인트 만약에 지켜주면 제가 보기엔 반등이 나온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10포인트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안 빠질 때 그때 따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은 매도하신 다음에 다음에 언제쯤 매수하실까요? 다시 한번 전화해서 여쭤보셔도 되고요. 아, 네. 네. 예.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렵네요. 여러분도 기운 내시고요. 오후장 파업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